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핀이라고는 물질도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흑연 조각이 필요합니다.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그 테이프 사이에다가 그래핀을 집어넣습니다. 잘 띄면 그래핀이 뜯어져서 붙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놀라운 과학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 사과나무의 저는 유시연입니다. 여러분 천연 물질 중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이아몬드. 그렇죠. 여성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다이아몬드가 바로 가장 단단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한 200년 전에 라부아지에라는 과학자가요. 다이아몬드를 700도 이상으로 계속 가열하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필심, 그 흑연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그는 다이아몬드와 흑연이 같은 물질, 탄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재밌죠? 그러면 오늘 이 원자번호 6번, C, 탄소는 어떤 물질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 강연을 해주실 한창수 교수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다이아몬드를 700도 이상 막 가열하면 흑연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 얘기는 흑연도 어떻게 뭐 거꾸로 하면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인조 다이아몬드라고 네. 아시죠? 네네. 예, 그것도 비슷한 환경에서 만들면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인조 다이아는 다이아몬드보다 좀 저렴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사실이 있는 거군요. 네. 예. 오늘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요. 탄소와 관련된 어떤 이야기인지 뭐 간단하게 맛보기만 말씀해 주신다면. 예, 탄소로 만들어진 물질들 중에서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래핀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핀, 뭐 여자 이름 같기도 한데 어떤 얘기인지 오늘 박사님 강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꿈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탄소로 이루어진 그래핀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한창수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드릴 이런 이 강의는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얇은 물질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세상에서 가장 얇은 그런 물체에 대해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예. 예? 예, 일단 아마 종이가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얇은 물질일 겁니다. 이 종이의 두께는 0.1mm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0.1mm는 약 한 100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는 단위가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그러니까 1미터를 100만 개로 쪼개면 그게 1마이크로인데요. 비슷한 크기로 우리 머리카락이 있습니다. 이 머리카락의 지름도 한 6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이거보다 훨씬 더 얇겠죠. 예. 그래서 그걸 설명하려면 1나노미터라고 하는 크기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요. 1나노미터의 크기는 10억 분의 1. 그러니까 1m를 10억 개로 쪼갠 크기입니다. 예. 상상이 안 가죠. 너무나 작은 사실 크기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머리카락을 한 5만 개의 가닥으로 이렇게 각각 다 자르면 그러면 그게 1나노미터가 됩니다. 예. 뭐 그래도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려운 정도의 너무너무 작은 크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래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의 모형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 그래핀은 여기에 하얗게 생긴 부분이 바로 탄소 원자가 하나씩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탄소 원자 하나하나가 육각형, 벌집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벌집 구조의 구조가 계속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그래핀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얇은 하나의 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종이처럼. 자, 그러면 이 그래핀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요? 예? 이 그래핀의 두께는 원자 하나의 두께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원자 하나의 두께는 얼마나 될까? 크기는. 원자 하나의 크기는 1나노미터보다 더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의 크기를 설명할 때는 옹스트롬이라는 단위를 쓰는데요. 그것은 1나노미터의 약 10분의 1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0.1나노미터. 자, 그래핀의 두께가 얼마나 얇은지 아시겠죠? 예, 어마어마하게 얇은 물질이 바로 그래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굉장히 강한 것 하면 이제 아이언맨 이런 거 떠올릴 수가 있겠죠. 포탄을 맞아도 전혀 부서지지도 않고 끄떡없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고요. 보시면 다이아몬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비견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탄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래핀이라고 하는 물질도 탄소만큼 굉장히 강하고 단단하고 그 어떤 외부의 충격에도 잘 부서지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더 강할까요? 알려져 있기로는 그래핀이 조금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완벽하게 그래핀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 수만 있으면 그 그래핀 위에다가 연필심을 두고 그 위에 약 2톤의 무게가 나는 코끼리가 위에 올라 앉아도 이 그래핀은 뚫리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핀은 굉장히 단단한 물질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왜 과학자들은 그래핀에 관심이 많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의 질문을 드렸었죠. 하나는 굉장히 얇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굉장히 단단하다. 자, 이 두 가지 질문의 내용 이외에 또 다른 많은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그래핀은 어떤 기체나 액체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래핀을 만들면 저기 이제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요. 여러분 발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이 있죠. 저도 발냄새가 많이 나는 편인데 이 그래핀으로 우리 양말을 만들면 어떤 냄새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체나 어떤 액체도 이 그래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 그래핀은 굉장히 표면이
아주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예, 원자 하나가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 우리가 공을 굴리면 예,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까지 예, 공이 굴러갈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전선, 우리 보통 전선을 어떤 물질로 만드냐면 구리로 보통은 만듭니다. 그런데 이 그래핀은 구리보다 거의 100배, 1000배 가까이 전류를 많이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강아지 풀 위에다가 이 그래핀으로 만든 스펀지를 올려놓으면요, 이 강아지 풀이 휘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스펀지가 그 위에 그대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벼운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그래핀은 잘 늘어납니다. 잘 늘어나고 잘 구부릴 수 있어요. 마치 고무처럼. 이런 물질이 별로 없겠죠, 사실은. 예, 전기도 통하고 잘 늘어나고 구부러지고 가볍고 예,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아몬드처럼 열을 굉장히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굉장히 투명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의 빛만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빛은 다 통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핀을 보면 그래핀이 아주 투명하게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이 왜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예, 뭔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여기저기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만들까요? 그래핀을 만드는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준비물은 흑연 조각이 필요합니다. 예, 흑연 조각은 여러 층의 그래핀이 층층이 쌓여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런 테이프면 됩니다. 그 테이프 사이에다가 그래핀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를 잘 띄면 테이프의 양쪽에 그래핀이 뜯어져서 붙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래핀 조각이 처음에 그 흑연 조각이 점점 계속 벗겨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몇 장 안 되는 한 장 내지는 2장, 3장의 그래핀이 거기에 붙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색깔의 그 현미경으로 우리가 그걸 이렇게 관찰하게 되면 거기에 아주 옅은 색깔의 이렇게 그 표시가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그래핀이 한 장만 있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벨상을 2010년에 그래핀을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연구를 했냐? 지금 제가 설명한 방법대로 테이프를 가지고 그래핀 흑연 조각을 띄워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여러분 생활 속에 굉장히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 굉장히 위대한 과학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지금은 굉장히 큰 면적의 그래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비슷한 물질이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다이아몬드 또는 흑연 이런 것들이 그래핀과 같이 탄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물질이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플로린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거는 C60라고도 부르는데 60개의 탄소 원자로 만들어진 축구공 모양의 그 모양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걸 연구한 사람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전에. 그 다음 두 번째는 탄소 나노튜브인데요. 탄소 나노튜브는 보시다시피 이게 그래핀이죠. 이거를 갖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탄소 나노튜브가 됩니다. 원통형 구조로 되어 있는 이것을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고 이것도 역시 매우 훌륭한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죠. 예, 그 다음에 탄소들이 무작위로 막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활성탄이라고 하는 불리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뭐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핀에 여러 가지 물질이 붙어 있는 그래핀 옥사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거지만 전혀 다른 원소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다음과 같이 몰리브덴이나 설퍼라 그래서 황으로 되어 있는 2차원 물질, 그러니까 면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론 나이트라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좀 말이 어렵죠. 근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아는 원소 중에서 보론이라고 하는 것과 나이트로젠, 질소라고 하는 원자가 아까 보여드린 육각형의 탄소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모양은. 면 모양으로 돼 있고 얇기도 굉장히 얇고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어디에 쓰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구부릴 수 있습니다. 전기도 통합니다. 잘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부리는 디스플레이에 쓸 수 있겠죠. 또 때로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 배터리를 보통 만들 때는 배터리 안에 있는 이온들이 저장이 잘 돼야 되는데 저장이 되려면 표면이 굉장히 넓은 그런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서 막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에너지의 저장 물질로도 그래핀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또 아까 전기가 흐른다고 했죠. 이거를 잘게 쪼개서 우리가 잉크에다가 집어넣으면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잉크젯 프린트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기 회로를 만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핀은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철을 그래핀으로 잘 감싸면 절대 녹슬지 않는 그런 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핀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학자들은 그래핀의 그 얇은 특성을 이용해서 DNA가 이렇게 지나갈 때 DNA의 염기 서열을 정확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그런 일들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성공하면 우리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사람의 DNA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핀은 전기가 통하고 가볍다 그랬죠. 그리고 단단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일반 물질에다가 같이 집어넣으면 무게를 가볍게 하고 전기를 통하게 하고 그리고 또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전자소자나 센서 같은 빛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의 힘을 감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바이오 물질들을 잘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센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그래핀이 너무 지금 볼 때는 완벽해 보이는데 뭘 더 연구해야 될까요? 아직은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제가 소개한 것만큼 완벽한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은 크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싸게 만드는 것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걸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또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이 성능이 좋은데 아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처가 많은 그런 그래핀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만들고 또 이것들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요. 아직도 그래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알아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새로운 분야, 새로운 응용 분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앞으로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재밌게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네네. 아니, 근데 아까 그 그래핀으로 그 노벨상을 2010년에 네. 어떤 분께서 타셨다고 했는데, 아니, 뭘 연구하셨길래 노벨상까지 타셨습니까? 원래 그렇게, 사람들이 그 생각만 했지, 그렇게 한 장의 그 원자 하나의 두께를 가진 그래핀을, 사람들이 만든 적이 없었어요. 역사상. 예, 근데 그 사람이 그걸 처음으로 그 한 장의 그래핀을 띄어내서 네. 그걸 가지고 그거의 물리적인 특성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최초로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노벨상을 받게 됐죠. 최초가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아니, 교수님도 좀 처음에 그걸 만들어 보시고 그러셨어요. 네. 얼마 전 일인데. 그러게요. 제가 뭐 테이프가 없어서 그랬나? 그러셨군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오신 방청객분들 중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네. 저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를 전해드릴게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래핀은 그럼 우리 실생활에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핀은 아직은 역사가 좀 짧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그 응용 분야의 실생활에 연구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장 가깝게 적용에 가장 가깝게 와 있는 거는 투명한 전극인데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이나 아니 휴대폰에 보면 이 터치하는 네. 패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명한 금속 막이 필요합니다. 예, 그거를 그래핀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연구를 아직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있진 않고 지금 만들긴 했는데 그거를 실용화 이제 단계는 실용화 아직. 단계에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아, 예. 그렇군요. 전 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교수님. 이 연필심이 결국 그거 흑연이잖아요. 아까 그 테이프에 붙인 거. 그래서 잉크랑 예. 연필 깎다가 남은 연필심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글씨 쓴 다음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이게 전기가 흐를 수 있나요? 예, 잘하면 되죠. 예, 잘하면. 잘하면. 예, 근데 그- 말은 쉬운데 잘하기가 예, 어렵나 보군요. 맞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균일하게 크기를 다 균일하게 일정하게 해야 되고 그걸 또 계속 다 이어 붙여야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이 어려운 거죠. 아. 예. 균일하게 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나라 그 그래핀의 연구 성과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요? 그래핀은 다른 물질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래서 뭐 세계에서 한 두 번째, 세 번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네. 연구를 저희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나중에 혹시 교수님 노벨상 수상하시게 되면 저희 사과나무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재밌는 말씀 해주신 교수님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오래전부터 우리 곁에 있던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전혀 다른 두 가지가 똑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라부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입견과 상식을 깨는 일이 바로 과학의 원동력이 되는 게 아닌가 싶네요. 자, 신비한 과학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오늘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